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쌤사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Q&A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래조사 관련돼서는 안내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본 건데요. 이걸로 뭐 모든 내용이 정리되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궁금증 관련된 부분은 다 해소가 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의응답 Q&A 해가지고 요거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질문.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요청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거래신고법에 따라서 모든 매매계약은 시청, 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추가 확인을 하겠다. 이 내용이고 그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건 뭐 좀 애매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냥 너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증빙자료 제출 요청은 실거래 신고한 모든 사람이 받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 판단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곧바로 실거래 위법성을 확정짓거나 전달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으로 전달하고, 문제가 없으면 조사 종결됩니다. 결론은 본인들은 어떤 처분을 하진 않는다. 이 내용이고요. 그냥 궁금한 거죠. 증빙자료 제출 요청 대상 추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출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그럼 추출 기준이 뭔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말 안 해주겠죠, 당연히. 대상 추출 기준은 외부로 유출되면 악용되니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 답변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경험인 것도 있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중개사가 없이 그냥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을 때 현금을 쓰신 경우 그리고 기타 차입금에 특수 관계자들끼리 빌린 게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기 자금이라고 썼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질문. 매도인 공인중개사인데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나는 매수인 아닌데 이거 꼭 제출해야 되나요? 네, 제출해야 됩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해야 되냐? 매도인 공인중개사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가격을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질문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 혹시 빌려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가 있느냐? 이 거래는 부동산 거래 외에 차용 거래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전세로 매도인이 팔고 나서 너가 들어갔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는 건 그거죠. 매수인이 제출했는데 크로스 체크를 해서 매수인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매도인 말과 같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받은 것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청, 시청에 증빙자료 제출해야 돼. 왜 또 제출해야 되냐?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구청, 시청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런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른 증빙사료나 미지출 사유를 제출하는 거고 한국부동산원은 거래 완료된 거. 요거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맞기도 한 게 구청, 시청에서도 부동산원과 동일하게 지금 이중으로 똑같은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완료된 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아닌 거래 완료된 것도 구청, 시청에서 증빙자료 제출받고 있어서 이건 좀 이중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착오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구청, 시청에는 조달 계획서를 내는 거고 부동산원은 완료된 거에 대해서 내는 건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원에서 안 나오면 구청, 시청에서도 똑같은 거를 받기도 한다. 근데 가끔 이중으로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을 취소 해지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해야 되고 얘기 많은 것처럼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하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담합하려고 일부러 높이려고 거래를 찍는 게 아닌지 그걸 보려는 것 같고요. 세무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하면 그냥 해지한 게 아니라
위약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좀 틀립니다. 부동산은 가격 조정,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막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를 막 찍어놓고 해제해버리고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한국 부동산에서 이 업무를 하냐? 도대체 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라고 하니까 국토의 교통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있다. 우리의 권리는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업무는 하지만 과태료나 이런 건 뭐 구청에서 때리고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하고 뭐 담합이 있으면 경찰이 조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권한이 많지는 않은데 이 취합하는 업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질문.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까지 입주금 내역 제출한 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이거는 충분히 의심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국가기관인데 개인정보를 내가 딴 데 쓰겠느냐? 그래서 침해는 아니다. 이건데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2주 전부터 2주 후까지 입주금 내역을 다 제출하는 거는 실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낸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조사와 동일하게 전체 내역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뭐 다른 거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 자기의 치부까지 다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냥 뭐 쿠팡 거래 뭐 이런 거래들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은 부동산 거래하는 통장으로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 거래하실 때는 이게 다 오픈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통장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내용과 관련하여 다운 계약서 이런 걸 저희가 위반해가지고 받았더니 아, 내가 겁난다. 자진신고 하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캥기는 짓을 했는데 받았더니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신고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상대방은 감면 없이 맞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까지 그 몇 시간에 걸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실거래 소명 자료 제출에 대한 전체 내용을 훑어봤고요. 개별적인 사례들은 기존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찍었었는데 이제 실거래 소명 받으면 이 공문을 받게 된다. 이 공문을 받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명, 뭐 자금 출처, 조사, 결국에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듣지 않으셨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검토가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라. 거래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시면 무서운 게 없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시리즈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